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췌장 시리즈의 두 번째 만성췌장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급성췌장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급성췌장염은 주로 이제 담석이라든지 아니면 술 때문에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증이 굉장히 아프고 급성으로 나타나서 생기는 거고, 주로 복부 위쪽 epigastric area에서 등 뒤쪽으로 관통하는 통증이 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과적으로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췌장염이라는 것 자체가 이자액, 즉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이자액이, 췌장액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자액이 스스로를 소화하는 자가소화가 일어나서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급성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요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급성에 이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제 생기는 것, 그래 이런 걸 만성화되었다고 표현하죠. 모든 질병은 급성이 있고 아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습니다. 아급성은 주로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ubacute인데요. 급성에 좀 준한다. 급성보다는 시간이 더 지나서 만성으로 가는데 그 어디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acute 또는 chronic 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chronic이 바로 만성을 나타내는 거죠. 제때 질병을 관리해서 이렇게 재발을 막으면 급성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꼭 그렇게 급성 한 번 경험을 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꼭 재발을 시키는 경우나 또 본의 아니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 때문에 아니면 외부적 요인 때문에 또 재발이 되어서 병원을 다시 찾아서 병을 진행을 시켜서 만성화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성췌장염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chronic pancreatitis라고 하겠죠. chronic이 바로 만성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acute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 acute한 상태가 계속 재발되는 상태를 바로 chronic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췌장염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성적으로 계속 acute pancreatitis 같은 증상을 계속 달고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면, 급성췌장염 자체가 계속 재발을 해서 만성췌장염이 되면 이 만성췌장염은 급성췌장염이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만성췌장염의 이 췌장세포는 이미 많이 데미지가 간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만성이 가지는 힘입니다. 만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 주의 깊게 여러분들의 attention을 쏟아부어야 될 때가 바로 이 만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급성은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급성이란 말은 빨리 세포가 변하고 빨리 내가 충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잠잠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진정을 시키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크로닉하게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세포가 재생하고 데미지를 입고 재생하고 데미지를 입고 재생하고 하는 이 과정 중에서 만성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세포가 재생하는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돌연변이처럼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완벽하게 100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상태가 어느 순간부터는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만성이라는 상태가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췌장염이 대표적으로 한번 되돌아가지 이렇게 만성이 되었다고 진단을 받으면 이건 이 병리적으로 진단을 받은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요. 췌장세포를 딱 보면 되돌아가지 않아요. 정상세포와 다르죠. 그걸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석회화거든요. 췌장이 이제 영상의학적으로 봐도 석회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직학적으로 이 조직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봐도 여기서 바로 이제 석회화가 발견이 되고, 석회화와 더불어서 이걸 fibrosis라고 하는데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흉터 아시죠? 흉터. 어디 날카로운 곳에서 베이셨어. 근데 제때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거 제대로 못 발랐더니 상처가 새살로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굉장히 좀 약한 살, 그러니까 그냥 상처는 아물었는데 그게 정상 피부 색깔하고 다르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약한 것 같아. 굉장히 연하고 잘 찢어질 것 같고. 이게 바로 더 연한 조직, 정상 조직이 가졌던 100%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보다는 약한, 좀 더 다시 재발하기 쉬운 상태에 그냥 상처만 닫은 듯한 그런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흉터죠. 흉터. 좀 더 흉터를 보시면 아마 제 비유가 설명이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흉터가 바로 fibrosis, 섬유화가 진행됐다는 말입니다. 이걸 조직학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fibrosis가 굉장히 심한 상태를 저희가 scar, 흉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직학적, 병리학적 용어인데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 정확히 말하면 섬유화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현미경으로 보는 굉장히 핑크색의 세포가 거의 살지 않아요. 세포의 조직이 다 거의 죽은 상태이고 거기 핑크색의 이렇게 hyalin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직들이 얽혀서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 세포의 일을 정상 조직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기능이 약화되었거나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만성췌장염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만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이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큐시라는 말은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그 어큐트한 상태만 바로 잡아주면 응급실에서든 의사가 잡아주면 일주일이든 10일이든 한 달 뒤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상 기능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성이 되었다는 말은 어큐시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중간 재생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변이 같은 그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기전이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그게 악화되는 상태. 그래서 만성적으로 그 상태, 병적 상태가 노출되는 건 만성이라고 하는데 병적인 상태에서의 만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만성췌장염이 가지는 거죠. 이 만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기능상실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췌장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췌장은 어떤 기능을 하죠? 바로 첫 번째 소화 기능을 합니다. 자, 굉장히 고분자적인 음식,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그 중에서도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고분자 이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시면 소화액이 분비돼야 되고 그 소화의 가장 최전선에 뛰는 게 바로 췌장입니다. 그리고 담즙산이죠. 담즙인데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췌장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췌장이 길 텐데요. 이 이자에 길 텐데 첫 번째 이 소화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만성췌장염이 되면 기능이 상실될 거니까요. 정상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정상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화 기능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어떤 식의 저하가 일어날까요? 소화 불량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지방질 음식이나 단백질적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화액이 분비가 안 되니까. 췌장의 첫 번째 임무는 뭐죠? 소화액, 즉 이자액을 분비해서 소화를 돕는 건데 그 기능이 it's gone,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꺽꺽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체한 것 같고 너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아파. 먹으면 음식 체하면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온몸이 아파. 그러니까 식욕부진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음식만 먹으면 토할 것 같고 구토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렇죠? 머지가 어지럽고 헤데이크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상태가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근데 음식을 먹긴 먹어야 돼요. 먹었어. 소화가 잘 안 되죠.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방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지방변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지방이 흡수가 안 되니까 변이 그대로, 특히 지방질이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변으로 그대로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스테아토리아라고 하는데 의학용어로 지방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변을 놓으시면 변기 안에 둥둥둥 변이 떠 있죠. 그리고 이게 기름 같은 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방변을 놓으시게 됩니다. 이게 지방이 흡수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소장이 일을 못했다는 뜻이죠. 왜? 소화액이 없으니까. 이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은 어디서 나온다? 췌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소화액이 분비가 안 되니까 지방이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그대로 쭉 나가니까 지방변을 보시게 됩니다. 계속 변을 보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지방 자체가 고분자, 그러니까 삼투압에 의해서 물도 많이 빨아가겠죠. 그러니까 계속 설사 비슷한 걸 싸게 돼요. 제대로 된 변을 누시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된 변이라고 하면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요.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변 자체가 딱딱한 고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대장이라고 하는 우리 변을 만드는 공장에서 수분을 흡수시키지 않고 그대로 쭉 지방하고 같이 내보내게 되는 거죠. 삼투압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물변을 싸게 되시는 겁니다. 물이 인체에서 쭉쭉 나가게 되죠. 탈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성적으로. 지방변과 함께 탈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방은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는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요.
그 인지질이라고 하는 포스폴리피드라고 하는 인지질 이중층을 구성해서 세포가 삼투압에서 터지거나 이렇게 하는 걸 막아주고 세포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막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지질입니다. 이 지방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인체는 지방 대사가 꼭 필요하고 탄지단, 지방이 9kcal를 1g 내잖아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게 또 지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급시에는 가장 이제 지방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백화점이 무너졌다, 다리가 무너졌다. 가장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일 확률이 높죠. 20일, 30일 뒤에 구조되어도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왜?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에너지로 써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바로 인체예요. 그만큼 지방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췌장염, 만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방을 흡수를 못하니까 지방이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도 결국에는 나중에 종국에는 세포가 죽을 겁니다. 터져 죽든 말라 죽든 세포막이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화기능의 저하. 두 번째, 세상이 두 번째로 하는 기능이 뭐였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인슐린 같은 내분비, 즉 호르몬을 인체로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혈당 조절을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인슐린이. 랑게르한스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당 조절이 안 되겠죠. 바로 당뇨병이 오는 겁니다. 급성으로 당뇨병이 진행되는 거예요. 난 평소에 당뇨병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췌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근데 만성 췌장염이 있으신 분이라면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의사가 경계를 둡니다. 병원 자주 오셔야 되고 혈당 체크하시고. 왜냐하면 이 췌장 세포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 안 될 날이 곧 올 거거든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즉각적으로 인슐린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당뇨병이 생기면요. 자,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당뇨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인병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생기면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식단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슐린은 분비가 되지만 췌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슐린은 정상 분비가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관들이 민감도가 떨어져가지고 마치 인슐린이 없는 것처럼 계속 당뇨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벌써 당뇨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메포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당뇨에 대한 약들이 있습니다. 약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 약들이 종국에 듣지 않을 때 인슐린을 최후에 처방하는 건데 이 만성 췌장염으로 인한 바로 췌장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인슐린 자체가 아예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성인병으로 인한 당뇨병이랑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당뇨약을 바로 쓰지 않고 그건 건너뛰고 즉각적으로 인슐린부터 투입하는 겁니다. 인슐린은 여러분도 아시나요? 바로 주사로 놓는다는 거, 배에다가. 환자의 삶의 질과 직관적으로 영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지 않죠.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이 만성 췌장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모로 생명과도 직결되고 그리고 삶의 질과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만성 췌장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췌장암까지 발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암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위험도를 안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서 중요한 건 다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러면 만성 췌장염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한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변. 내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모니터 할 수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어떤 때 만성 췌장염을 의심해 봐야 되냐. 물론 급성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만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 이런 게 좀 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만성 췌장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한 10에서 15% 정도는 유전적 소인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내가 지방변을 많이 본다. 하루가 아니라 굉장히 이 변에 대한 습관이 바뀐 거예요. 만성적으로 이 지방변을 굉장히 자주 계속 본다.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 몸에 만성 췌장염이 생긴 건 아닌지. 그리고 갑자기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어. 급성으로.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인슐린을 처방하네. 만성 췌장염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당뇨병의 증상이 있으면. 즉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하면 또 크게 세 가지거든요. 삼다증이라고 하는데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자, 목이 말라요. 많이 마시게 돼. 그리고 배가 고파요.
많이 먹게 돼. 그리고 소변을 엄청 쌉니다. 탈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다, 세 가지가 많은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뇨병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 진단을 받았네. 만성 췌장염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가족력도 없고 나는 혈당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고 나는 비만도 아니고 몸도 건강한데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다. 만성 췌장염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엑스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상,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CT나 MRI를 찍을 겁니다. 그럼 영상의학적으로 또, 굉장히 췌장에 석회화가 발생이 됐네? 그러면 이거 저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췌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만성 췌장염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피검사를 이제 조직적으로 한다면, 조직학도 봐야 되고 피검사도 한다면 췌장염의 소견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만성 췌장염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야죠. 원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난 시간 급성 췌장염은 담석, 술, 고칼슘 혈증, 고지혈 혈증, 그리고 외상, 아니면 감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뭐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만성 췌장염은 이 급성 췌장염이 반복이 되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급성 췌장염 자체가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두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만성 췌장염에 한해서 더 포커스해서 말씀드리자면 술 기억하세요. 술 담석도 아니에요. 술 원탑이에요. 원탑 80% to 85%는 전부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급성 췌장염 때도 술은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담석이어서 두 번째 원인.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근데 급성 췌장염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대부분 술입니다. 담석은 한번 생기면 차라리 담낭을 제거해주는 콜레시스텍토미, 담낭은 절제도 사람 살거든요. 맹장처럼. 그러니까 이걸 절제한다든지 또 체중 관리를 하고 좀 이제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면 담낭은 더 이상 부담이 그렇게 크게 안 돼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자꾸 재발이 돼서 만성으로 이렇게 병을 진행시키느냐? 10중 8구는 술입니다.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80에서 85%는 다 술 때문에 만성 췌장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술이 어떻게 이렇게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느냐? 지난 정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진 바는 아직 없어요. 술 자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저희가 짐작할 뿐. 그렇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자체가 뭐냐면 술을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급성 췌장염은 급성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술이나 담석 때문에 췌장 자체가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를 녹이는 거예요. autolysis 자가 소화를 시키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췌장 자체의 소화액 자체가 췌장 스스로를 소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강산에 의해서 소화액으로. 그게 바로 급성 췌장염이라면 만성 췌장염은 술에 의해서 이 췌장액 이자액이 가져야 될 구성 성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 췌장액이 원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있을 건데 단백질 성분을 굉장히 술이 높여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단백질 성분이 높으면 단백질 자체가 끈적끈적한 특성이 또 있거든요. 고분자 물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단백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영어로는 protein plug이라고 하는데 단백전. 혈전의 그 전자랑 똑같은 겁니다. 단백질로 만들어진 전 같은 걸 딱 만들어버려요. 혈전같이. 단백질 성분이 높은. 그 이자액 성분이 단백질 성분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자액 안에 단백전을 만들어서 이 단백전 자체가 이 췌간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췌장의 흐름을 막아서 췌장액이 분비돼야 될 그곳을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화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췌장염이 계속 만성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또 췌장염이 진행되다 보면 급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회복이 100%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췌장액이 지나가야 되는 이 공간 자체 이걸 췌관이라고 하거든요. pancreatic duct 췌관이라고 하는데 이 췌장관 자체가 또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지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많은 데미지가 생기고 찌꺼기가 끼면 혈관이 건강하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럼 심근경색하고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스트로크라든지 이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체기관이 비슷한 그 경로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이 정도였다면 직경이 계속 좁아지는 거죠. 이게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다 보면 또 좁아진데 또 돌도 생기거든요. 이걸 최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스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또 만성적으로 또 막는 거죠. 이 퇴석이 생겨서 이 췌관을 또 막아버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성낭종 같은 이 또 물혹 같은 게 또 주위에 여기저기 막 생깁니다.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합병증들이 계속 생기죠. 이게 바로 술에 의해서 생기는 만성 췌장염의 메커니즘이라고 대충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단백전이 바로 그 원인이었어요. 췌장액의 구성성분 중에서 단백질 성분을 높여놓는 게 바로 술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성췌장염의 이런 메커니즘을 이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10에서 15%는 그 왜 생기느냐? 바로 유전이에요. 유전. 어디나 유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전을 연구한 게 불과 19년,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그 전부터 시작은 했지만 유전자 지도, 게놈 지도가 해독된 게 불과 2003년이죠. 2003년 월드컵 끝나고 오니까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다면 제 기억에 2003년일 겁니다. 지금이 2022년이니까 불과 19년, 이제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채 2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렇게 분자 유전학, 또 molecular pathology, 분자 병리학들이 많이 발견이 진보를 했습니다. 바로 이 염색체 게놈 지도가 해독이 되면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전까지는 만성췌장염이 술 때문이야, 탐석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근 20년간의 의학의 진보로 인해서 저희가 밝혀낸 원인들에 의해서 보면 유전자 단계까지 그 원인이 가 있는 겁니다. 만성췌장염도 어느 날 가족력도 없고 나는 급성췌장염도 없었고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성췌장염을 진단받았네? 그러면 제가 말한 이 10에서 15%의 경우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게 바로 germline mut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유전자에 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적으로 변이가 생겨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3-4가지를 꼽는데, 그 3가지, 4가지 정도 되는 진의 뮤테이션이 생겨서, 이렇게 내가 만성췌장염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제가 지금 20분을 넘게 했는데, 좀 더 드릴 얘기가 있어서 조금만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급성췌장염하고 만성췌장염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이럴 때 구분이 참 임상적으로 힘들어요. 급성췌장염들은 한번 오면 급성으로 아파서 오니까 알아. 근데 만성췌장염들은 만성이라고 하는데 통증이 급성만큼은 아닌데 어떻게 구분하냐. 만성췌장염 환자가 급성의 경우를 가지고 응급실에 오면 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이고 하면 원래 만성췌장염이 있는 환자가 자기가 평소에 또 만성췌장염이 있는 걸 알면서 술을 엄청 드신 거예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는 엄청 과식을 하면서 많이 드셨어. 장기간 많은 양을 음주하시면 만성췌장염이 술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성화돼서 병원에 오시면 이게 급성하고 만성하고 구분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구분해야 되느냐? 의학적으로 엄연히 다른 two different entity거든요. 분명히 다른 쪽의 질병이고 다른 쪽으로 진단에 접근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바로 이 급성과 만성췌장염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 치료 방법도 한번 해보죠. 치료는 당연히 급성이 하는 걸 똑같이 해야 돼요. 당연히 금식해야죠. 췌장을 달래야 되니까. 음식을 먹는 순간 췌장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소화액을 만들어서 분비를 해야 되니까 또 염증이 더 생기는 거야. 안 되겠죠. 금식. 두 번째는 탈수를 막기 위해서 응급실에 급성으로 갔다면 만성 환자가 급성으로 갔다고 해도 똑같이 수액을 맞는 겁니다. 계속 탈수를 막아야 되니까 탈수로 인해서 계속 신부전이 오는 것도 막아야 되고 다른 기관들이 탈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노출되는 걸 다 막아줘야 돼요. 탈수를 막기 위해서 수분도 충분히 수액으로 공급하고 세 번째는 당연히 진통제를 공급해야 되겠죠. 진통제를 잘 써서 사람이 진통만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진통이라 하면 진통 때문에 또 2차적으로 쇼크가 올 수도 있거든요. 드물지만. 그러니까 과다한 통증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통증을 매니지먼트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만성이라면 2가지가 또 추가가 돼야 돼요. 하나는 소화효소제를 이제 나중에 주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는 쪽에서 처방약이든 뭐든. 췌장 소화제가 따로 있어요. 한국에는 파는데 미국에는 잘 없는데 라이페즈 성분이 들어간 그런 이제 지질 성분을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화제를 처방하고 또 H2 블로크 소화제가 있어요. 차단제 H2 블로커라고 그런 계열의 소화제도 처방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면 당뇨병에 대해서도 이제 스크린을 제대로 하고 당뇨가 있다면 인슐린을 바로 처방을 해야 되겠죠. 인슐린을 써서 환자의 당뇨를 관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만성의 그겁니다. 그게 만성인지는 모르고
의사가 그냥 급성만 처방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병력을 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본인도 정확한 병력을 의사한테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지만 또 다른 게 만성과 급성의 췌장염을 다루는 치료 방식이니까요. 꼭 환자가 의사한테 정확한 히스토리를 제공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는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 급성, 오늘 만성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은 췌장암으로 여러분들과 마지막 췌장 시리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은혜로운 주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